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그것이 건축주의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붕어반장입니다.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셨죠? 그리고 인트로 영상 보시고도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3년 반 동안 집을 지었잖아요. 3년 반 동안 직장 다니면서 주말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리고 공휴일날 해가지고 집을 지었어요. 셀프 건축이었죠. 물론 부분적으로는 업자들의 힘을 빌리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의 공적을 저 혼자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앞서 보셨듯이 정말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보셨던 영상이 샌드위치 판넬 붙일 때 그때 사다리가 넘어가가지고 다쳤던 건데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형외과에 다니면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지붕공사를 하는 업체의 직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다리 타고 올라가다가 떨어졌죠.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그 앞에 포치, 그 난가, 모서리 찢지 않고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괜찮았지,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다쳤던 거죠. 그때 안방에 OSB 합판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만들었던 장방에 긴 트레이 있죠. 트레이 그 위에 올라가서 하다가 그 바퀴가 한쪽이 부러지면서 거의 한 4m를 날아가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자고 하는 일인데 이 안전사고로 해가지고 불구가 된다거나 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안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년 반 동안 집 지으면서 뭐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그 3건이 가장 큰 사고였었고 그 이외에도 뭐 자잘한 일이 있었지만은 뭐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는데 사다리에서 넘어졌던 거 그때가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정말로 아찔합니다. 많은 산재사고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높이 올라가서 일할 때예요. 제가 집 짓는 과정을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붕공사할 때는 맡겨서 했죠. 판넬 작업할 때도 그렇고 그걸 제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 위험해요. 위험이기 때문에 이러시는 분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한 분을 불러가지고 지붕 작업을 했었고 또 벽체 판넬 붙일 때도 도움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포치 위에 기와지붕 있잖아요. 스페인시계 할 때도 업체에다 맡겼습니다. 그 업체에다 맡겼을 때 왔던 그 직원이 그 추락을 한 거예요. 숙련공임에도 그렇게 추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서 OSB 붙일 때 그것은 저의 부주의였죠. 수시로 안전을 확인하고 그래야 하는데 다행이었던 것은 그때 그 안방의 바닥을 아들이 깨끗이 청소를 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물질 하나도 없이 뭐 못 같은 거, 뭐 날카로운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크게 안 다쳤을 뿐이지 자칫하면은 목숨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유증으로 정형외과 역시 다녔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목뼈 이쪽 부분에 미세한 금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형외과장 숱하게 다녔습니다. 물리치료도 많이 받고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그랬어요. 3년 반 동안 남들이 볼 때는 설렁설렁하는 것 같았지만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래서 근육통약, 근육이완제 있잖아요. 이런 걸 뭐 거의 매일 복용하다시피 이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다만 정신적으로는 지치지 않았던 것은 공정 하나씩 끝낼 때마다 나름의 불안과 성취감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공부를 또 많이 다뤘잖아요. 여러 가지로 공부를 다뤘었는데 저는 그 목공구가 됐든 철공구가 됐든 이번에 지은 집 말고도 그 전에 집을 3채를 지었기 때문에 거의 숙련공 수준으로다가 능숙합니다. 그래서 공구 다루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뭐 용접도 했었고요. 아니면 뭐 원형톱, 그리고 각도 절단기, 그 다음에 목공 작업들도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무엇 하나 위험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목공 역시 제가 취미로 한 20여 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익숙했던 것이고, 그래서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이제 마칠 수 있었는데, 이게 돌이켜보면은 좀 무모하다 싶은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제 구독자들이 저를 따라서 집을 짓는 것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가장 큰 걱정이 안전사고였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한 취지는 내 손으로도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좋은 자재도 넘쳐나고, 그 다음에 장비도 얼마든지 빌려 쓸 수 있고, 또 정보도 넘쳐나고, 그렇기 때문에 도전할 만하다 해가지고 이제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게 두 가지가 걱정이었어요. 하나는 희망고문.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기에는 쉬운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희망고문이 될 수도 있겠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안전사고의 위험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건축 허가를 받으면 그때 당연히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저도 산재보험, 고용보험 내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다가 110만 원 정도 냈거든요. 물론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부분이기 때문에 60평 이하 직영건축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영건축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설령 부분적으로 업자를 불러가지고 일을 시켰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제 소관입니다. 직영건축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물론 종건에다 맡기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규모 업자한테 맡겼다 하더라도 직영건축은 오롯이 건축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산재보험을 트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붕공사를 업체에 맡겼잖아요. 그때 그분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업체 사장님도 산재보험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고는 제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업체에서 했는데, 만약에 저한테 이 일을 제기하면 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공정을 부분적으로 맡길 때도 그 업체가 산재보험에 들어있는가 이것 정도는 확인하는 게 좋아요. 가장 빈번한 사고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겁니다. 사다리가 넘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3년 반 동안 집을 지으면서 가장 유용하게 썼던 도구가 제가 전차처럼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저희 구독자님들 건축 현장에 가면 어디에나 그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나중에 실내 공사할 때도 높이가 한 2.5m 정도 되니까 어지간한 데는 전부 다 손이 닿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우레탄 뿜칠하던 분들도 제가 만든 그 고소 작업들을 썼었고, 또 바깥에서 일했던 분들도 지붕공사라든가 프레싱 작업이랑 할 때도 제가 만든 그 도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게 된다면은 반드시 그런 전차식으로 되어 있는 고소 작업들은 만들어 쓰는 게 좋다. 그리고 용접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 가지고 바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가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풀어지기도 해요. 굉장히 안전에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사다리 같은 거 쓸 때는 꼭 2인 1조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다리는 좀 무거운 걸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보셨던 그 샌드위치 판넬 붙이다 넘어간 거 있잖아요. 그때는 아주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된 그런 재질의 사다리였어요. 힘이 없죠. 그 뒤에는 그 무거운, 상당히 무거운, 자중이 무거운 그런 사다리를 썼었는데, 그 나름대로 그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더라도 사다리를 쓰시게 되면은 좀 무겁고 육중한 자중이 좀 나가는 그런 사다리를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평평한 곳에서 작업할 때는 저처럼 그런 작업대를 만들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 현장, 건축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건 추락사입니다. 추락사고. 이 추락사고에 아주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할 자신이 없는 부분은 전문가를 부르는 게 좋습니다. 숙련공을 불러서 쓰셔야 그나마 위험을 줄일 수가 있고, 이때에도 그 업체에 맡길 때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산재보험이 그 업체 나름대로 또 가입이 되어 있는가도 확인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가입을 할 때요, 건축 기간을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영건축 하신 분들은
법적으로 이제 착공기한은 있잖아요. 착공기한, 건축 허가받고 2개월 내에 착공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준공기한은 없으니까 넉넉하게 잡으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이렇게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진짜 3년 반 한다 그러면은 4년 정도 이렇게 잡아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추락사 조심해야 되고요. 누차 얘기하지만은 추락사, 사다리, 또 고공공사 이런 때 유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그 고소작업 때도 뭐 전동으로 되어 있는 것도 빌려서 썼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소공포증이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에는 더욱 조심해야 되고, 또 이게 폭이 좁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휘청휘청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그것도 이제 넘어가는 전복사고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집 안에 기초 콘크리트원 그 주변이 평평한 상태가 가장 집 짓기에 좋아요. 안전사고 예방도 되고, 좀 널찍하니 평탄 작업이 되어 있으면은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야적해 있고 그러면은 안전사고 위험이 더 많습니다. 실내가 됐든 실외가 됐든 현장 정리는 그때그때 하시라는 거. 물론 저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가장 확실한 것은 현장 정리가 1순위입니다. 그리고 사다리라든가 이런 거 2인 1조로 쓰셔야 되고, 고공공사 할 때는 꼭 로프를 낸다든가 이래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장선 걸을 때 같은 때는 안전벨트를 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이렇게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에 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화재 사고입니다. 저도 그 샌드위치 판넬이 붙여진 상태에서 용접으로다가 화재가 났던 적이 있었잖아요. 중불연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불에 타는 그런 소재에 가지고 문제 제기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도 건축자재로 쓰는 EPS 판넬은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는 중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무엇보다도 용접할 때는요, 주변에 인화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 불등이 튀거나 그러면은 불날 수 있거든요. 또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보면은 주변에 불이 붙었는데도 모를 수 있어요. 특히 저같이 이제 혼자 작업할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울 경우에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 구독자들께는 제가 공사하는 중에 언뜻 담배값 있는 장면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담배를 오랫동안 폈었는데, 지금은 전자담배를 핍니다만 그 당시에는 연초담배를 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를 버리는 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항상 물을 채워놓고 거기다만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끔 외부 인력이 와서 이럴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냥 아무데나 버리더라고요. 보기도 싫지만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사실 공사장에는 인화물질 투성이에요.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만약에 담배를 피우는 작업자가 있다면은 그것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담배꽁초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물통을 하나 준비해 두세요. 저 같은 경우는 바켓에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구 있잖아요. 가장 위험한 공구가 절단기입니다. 나무자루는 절단기 있잖아요. 각도 절단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저는 뭐 수십 년 동안 목공을 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자를 때 한 손으로는 커팅을 하고 한 손은 이렇게 멀리 가 있습니다. 이건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사고의 위험이 없었지만은, 이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작업에 열중하다 보면 그냥 손이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테이블수도 제가 많이 썼잖아요. 테이블수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원형 회전하는 전동 공구는 킥백 현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서 진행 방향에서 반대로 튀어 올라오는 그런 킥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킥백 현상을 예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별도로 다루겠지만, 모든 전동 공구는 킥백 현상이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공구가 튀거나 아니면 어떤 재질,
내가 자르고 전 자재가 튀어 오를 수 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라인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그라인더를 굉장히 많이 썼죠. 철판을 자르거나 그 다음에 석재를 자를 때도 쓰고 각관을 자를 때도 쓰고 썼는데, 그라인더도 역시 킥백 현상이 있고요. 이 그라인더 같은 경우에는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힘주지 말고 서서히 이렇게 서서히 때로는 이렇게 길을 내가면서 한 번에 다 자르려고 하지 말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나로 자른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자르셔야지, 힘을 주면은 그 커터날이 부러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눈이나 얼굴에 튀면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튀면은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또 원형툭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원형툭, 그 판넬 자를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OSB 합판이라든가 이런 거 자를 때 쓰는 원형툭도 굉장히 위험하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목공으로 썼던 것 중에서 루터 있잖아요. 루터라든가 트리머, 이런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을 할 때는 저같이 목공구를 많이 쓰는 경우는 드물어요. 저는 제가 직접 문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었기 때문에 목공구를 많이 썼는데, 그 목공 작업하는 것들을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건축 공구보다는 목공구가 훨씬 위험해요. 정말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그 날이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 목공구는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이 아니면 정말 위험한 거니까 사용을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고, 꼭 필요한 경우라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 타카잖아요. 타카는 정말 위험합니다. 타카가 안전장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제가 가끔씩 쓰던 네일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총 수준입니다. 총만큼이나 위험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공구고, 그 다음에 CT64라든가 이런 것도 위험해요. 물론 대부분의 타카는 이렇게 받고자르다 딱 눌러야만 핀이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실타카라든가 F30 이런 것도 메이커에 따라서는 그냥 방아쇠만 당기면 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누른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겼을 때 이 핀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허공에다 대고 이렇게 해도 발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자세가 불안정해가지고, 만약에 얼굴을 향하고 있다든가 어느 몸을 향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가 방아쇠를 당기면 그대로 그냥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타카도 조심해야 된다. 타카도 위험한 공구입니다. 회전하는 공구들은 다 위험합니다. 제가 작업할 때 이제 장갑을 되게 끼고 하고 모자를 쓰잖아요. 아주 드문 경우에는 목장갑을 끼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이 스킨 장갑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목공 작업할 때 장갑을 안 끼는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이제 장시간 일을 하다 보면은 장갑을 안 끼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장갑을 꼈습니다만은, 진짜 기술자들은 실제 현장에 가보면 장갑을 안 끼고 맨손으로 작업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이죠. 가급적이면 장갑을 끼지 않는 게 좋아요. 더군다나 셀프 건축하는 분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공구를 많이 안 다뤄봤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공 작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 천장 작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안전모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화도 꼭 신는 게 좋고요. 근데 안전모나 안전화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제가 이제 안전모를 써보니까 시야를 가리는 일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공 작업을 한다든가 그라인더 작업을 할 때 보안경도 써야 되잖아요. 보안경은 가급적이면 써야 되는데, 때로는 저같이 이렇게 안경을 쓰는 사람이 다시 또 추가로 보안경을 쓰면 오히려 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선택적으로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위에 낙하물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모를 쓰는 게 좋고요. 아니 반드시 써야 되고요. 작업에 너무나 불편한 그런 환경이다, 내가 안전모가 너무 걸리적거리는 그런 환경이다 그러면 선택적으로 해도 되는데, 안전모를 꼭 쓰셔야 되고, 안전화 같은 경우는 저도 몇 킬레를 썼었는데 안전화가 굉장히 또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장시간 일하다 보면 발이 굉장히 아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안전화는 밑바닥에 그 철판이 있잖아요. 그래서 목 같은 거 밟았을 때 살 속을 파고들지 않게끔 딱 막아주는 철판이 있기 때문에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등산화를 신었어요. 등산화도 좀 좋은 걸 신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집집에 제가 등산화만 3켤레를 신었어요. 3켤레를 다 헤어질 때까지 신었다는 얘기죠. 한 켤레에 보통 한 20-30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런 등산화를 신었습니다. 작업 현장이라 해가지고 아무거나 신으면 안 되고 정말 좋은 걸 신어야 돼요. 그래야 발도 편하고 등산하는 그 나름대로 안전화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발바닥을 보호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발을 다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전모, 그 다음에 보안경, 그 다음에 장갑, 안전화 이런 것들은 선택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3년 반 동안 일하면서 항상 착용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어폐가 있는 말일 수도 있는데 안전조치는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손목보호대 있잖아요. 손목보호대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왼손잡이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양손을 다 쓰는데 이 손목보호대를 해야 손목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손목 때문에 고생했던 것이 집 짓기 초창기에 거푸집 맬 때 있잖아요. 거푸집 맬 때 그 반생이라고 하는 철사 이렇게 돌려서 조이잖아요. 고정을 하는데 그런 작업을 반복적으로 했더니 손목이 굉장히 아팠어요. 이것 때문에 병원을 정말 여러 차례 다녔었고 병원을 여러 차례 다녔는데도 안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3군데 병원을 돌아다녔습니다. 한두 달 정도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3년 반 동안 집을 지으면서 앞서 보셨던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 지킨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요, 절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했고 차근차근 했고 그리고 나름의 원칙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월요일 날은 출근해서 또 금요일 날까지는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의 컨디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을 할 때는 보통의 경우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늦게까지도 했지만 일요일 날은 거의 5시쯤에 다 마쳤어요. 5시쯤에 마치고 씻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출근을 했었고 그리고 서두르지 않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실 때는 제가 굉장히 부지런하고 일을 착착착착 진행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들이 나름대로 정리된 생각에서 나왔던 것이고 뭘 서둘러서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 달, 2달 뒤에 할 공정 같으면 미리 생각해서 자재도 확보해 놓고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한 다음에 진행을 했고 일정이 촉박하지 않게끔 항상 로드맵을 짰어요. 제가 집을 지으면서 또 유일하게 바쁘게 했던 것이 기초 작업이었었어요. 그래서 기초 작업 과정, 기초 콘크리트 철근 배근이라든가 부집되고 이런 작업을 상세히 이제 담지를 못했던 이유가 그때 11월이었는데 11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비 소식이 있었어요. 눈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레미코 날짜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영상 5도씨 이하가 되면 모든 습식공사는 할 수가 없잖아요. 조적이 됐든 레미콘 작업이 됐든 영상 5도씨 이하에서는 작업을 하면 안 됩니다. 품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기 때문에 5도씨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서두르다 보니까 기초 콘크리트 준비 작업에서는 좀 서둘렀던 것이 있는데 그걸 제가 직접 보지 않고서나 인부를 썼었거든요. 그 인부를 썼던 그 작업이 사실 가장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제가 했더라면 좀 더 꼼꼼하게 했을 건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큰 하자가 있었던 건 아닌데 예전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미콘 치다가 이게 터져가지고 또 힘들었던 과정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날일로 오시는 분들은 대충 오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옛날에도 그렇게 했다, 괜찮다, 내가 책임진다, 심지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뭘로 책임집니까? 책임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건축주들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요. 근데 정말로 공부를 해야 될 건축업자라든가
시공자들은 공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축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그에 따라오지 못하고 또 인건비는 많이 상승했고 건축 재료비도 상승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셀프 건축, 직경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3년 반 동안 집을 짓고 지금 입주해서 산 지가 꽤 됐잖아요. 봄, 여름,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고요. 랜선 집들이처럼 다시 한번 꼼꼼하게 둘러볼 기회가 있겠지만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행복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잘했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전원주택, 이 시골주택에다가 막대한 투자를 해서 집을 짓는 것이 상당히 그 리스크가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전원주택에 사는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많다면 정말 제대로 된 업자를 만나서 좋은 집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첫째는 건축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을까 해서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사람한테는 건축 본능이 있다 했잖아요. 공작 본능도 있고 무엇인가를 내 손으로 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그 성취감, 그런 가치관 때문에 내가 직접 내 집을 한번 내 손으로 지어보고 싶다는 거, 뭐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건축 현장에 대한 불신도 있을 겁니다. 똑같은 돈을 들이고 줬는데 어떤 경우에는 양호한 품질의 주택이 나오고 어떤 데는 엉터리가 나오고 때로는 사기당하고, 업자들의 불신, 경제적인 이유,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성취감을 느끼고 싶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업자들에 대한 불신, 시공자들에 대한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정보가 넘쳐나는 요즘에 나도 한번 집을 지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골조는 경량철골조라는 것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가성비도 좋지만은 단열이라든가 방수라든가 배관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도 용이하고, 또 어떤 골조나 자재보다도 친환경 주택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든가 어떤 시공업자들은 경량철골조를 굉장히 폄하하는 듯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먹주먹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근거를 대면서 따져볼 생각입니다. 건축사라든가 일반 건축업자들은요, 경량철골조 별로 안 좋아해요. 돈이 안 들거든요. 그 경량철골조가 왜 좋은 주택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다룰 생각인데, 아무리 좋은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사고가 있으면은 개인적인 손해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저는 끊임없이 건축주 입장의 건축 얘기를 계속 할 거고요. 조만간에 퇴직을 하면은 내년 초가 될 것 같아요. 퇴직을 하면은 오프라인에서도 여러분들을 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축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비법, 완성도 있는 집. 완성도는 뭡니까? 단열 잘 되고 방수 잘 되고 배관에 문제 없는 집, 이 세 가지라 했잖아요. 이런 집을 짓는데 이제 도움을 드릴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안전이 최고예요. 안전이 최고고, 사례 중심의 안전 얘기를 계속 할 생각입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직영건축 플랫폼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떤 분이 이러시다가 떨어져가지고 좀 병원에 누워 계시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안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산재보험 가입할 때는 기간을 충분히 넉넉히 하시라는 거, 그리고 추락사 조심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화재 조심하시라는 거, 마지막으로 공구 사용할 때 안전수칙 잘 지키시라는 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이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좋은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 건강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집을 다 짓고 나서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집 짓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집 지으면 10년 늙는다고 하잖아요. 직접 저같이 지으면 그렇게 늙을 일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별로 없어요. 마인드 컨트롤도 잘하시고 안전관리도 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좋은 집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감사합니다.